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1%대의 약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7% 하락으로 좀 제일 낙폭이 큰 상황이었죠. 미국의 달러가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달러가 상승을 해주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주면서 증시에는 어, 안 좋은 그런 비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권역에서 좀 제법 밀려서 420불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400불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여기 이 400불 정도는 매수 포지션으로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마존닷컴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이 좀 제법 컸습니다. 4%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국내의 시장에서도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나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저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자리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자리대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수가 13,000자리대는 한 번쯤은 하회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입니다. 한 12,800 정도?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밀리는 그런 부분들보다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어디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추세대로 보게 되면 얼추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뭐 공격적으로 뭐 현금을 만든다든가 뭐이 자리대에서 뭐 현금을 좀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S&P 500 지수를 좀 보더라도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대로 좀 보더라도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이 현금을 만들고 가야 될지, 뭐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석을 현금을 좀 만들어서 가야 할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해서 가야 할지,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넘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추석 이후에 이때에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과 S&P 500 지수도 밀렸고 다우 지수도 제법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일단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부로 낙폭과대에 좀 진입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었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도 그렇지만 코스닥 150을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1300선까지 좀 밀렸는데 이 자리대에서도 조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투심이 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은 올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6월 중하순 이 정도 때까지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주도했었어요. 외국인 주도를 했다가 이 시간이 넘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외국인들은 올 연초부터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14조 대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8조 대의 선물을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파생 선물로 일단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면 외국인들도 일단 손실권역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한다라면 참고를 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밀릴 자리대는 더 이상 이제 없지 않을까. 일단 이 상승에 있어서 절반의 되돌림폭이 2420포인트대죠. 이 자리대까지 빠져보게 된다면 이제 지수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약간 2% 남짓이네요. 2% 남짓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뭘 할 필요성은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신용잔고예요. 계속적으로 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신용잔고가 최고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40%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즉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불안할 때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신용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 추이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밖에는 없다. 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PBR 기준이 0.88배예요. 코스피 전체적으로 봐도 0.89배죠. 일단 0.9배 이하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한국 시장에서도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밀려버리다 보니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다가 이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뇌동매매에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BR 기준으로 0.88배, 0.89배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등락은 좀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등락은 좀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 대응은 아니다. 이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만기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다시 선물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오늘 동시효과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을 거예요. 동시효과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오전장부터 아마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이겨내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이나 테마성 종목군들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대응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그냥 내려가는 걸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대응이 되시는 투자자분들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시장을 주도했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코스닥이 좀 괜찮겠죠?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쪽 섹터들의 반등 타이밍을 타진해보는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실적주들을 좀 보게 되면 SOC 쪽이라든가 자동차 이쪽에 좀 실적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구간이에요.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 10월 달에는 그래도 반격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내시고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10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